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감도 떨어지고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포기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이유도 먼저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부딪혀 보는 겁니다. 우리는 큰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김오해님이 발견한 문장이었습니다. 윤태진, 최자영의 수상한 상담소.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네, 수상한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주제는 취업이에요. 자, 그럼 Q&A 카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Q&A 티켓에서 오늘은 일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뽑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아볼까요? 좋아요. 이거 지금 일에 만족하나요? 혹은 불만족하나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는 카드. 자,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이 춘트브 만족, 불만족? 완전 만족. 완전 만족.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별로 나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막 엄청 높게 안 잡아. 그 이유는 여러분 행복하려고요. 사는 거는 막 사는데 뭔가 내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를 살짝 낮춰. 그래서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세우는 것 같아. 그게 너랑 나랑 되게 비슷하다. 아, 그래? 나도 완벽주의인데 어. 내 기준에만 완벽하면 돼. 맞아. 맞아. 내가 정해놓은 기준 선만 넘으면 난 행복해. 어. 나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나이가 들면서 높아지더라. 자연스럽게. 기준이? 내가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좀 높아지긴 하더라고. 왜냐면 할 수 있겠네? 약간 이런 거지. 약간 그치. 이 정도 할 수 있어. 욕심도 이러면서. 많아지고 약간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아지고 하니까. 맞아. 제 모토가 왜 대부분 뭐 하면 된다 이러잖아. 전 되면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너무 명쾌해. 잘 생각해 보면 되게끔 딱 만들어 놓고 도전해. 그게 세팅을 딱 이건 딱 내가 보기에 이거 되겠는데 약간 이렇게 천재인데? 만들어 놓고 도전해서 천재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천재 아니야? 근데 나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어. 그래. 자, 현재의 삶 그리고 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일 3가지를 꼽는다면 아무거나 될 수 있어. 한 가지만 얘기해봐. 나 뮤지컬 배우. 중요한 건 성공한 뮤지컬 배우. 성공한 뮤지컬 배우. 자, 여기 카드가 또 하나 더 있거든요. 릴레이. 자, 당신에게 성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 성공한 뮤지컬 배우라고 했는데 그 성공이 어떤 의미예요? 먹고 싶은 걸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삶. 먹을 거에 좀 집착했다. 그치? 아니 근데 나도 비슷해. 내가 생각한 성공한 삶은 내가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근데 기분이 너무 좋잖아. 그치, 엄청 그러면 좋잖아. 이거를 만든 사람한테 소정의 팁을 주고 싶어. 줄 수 있는 삶. 난 그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야. 부자의 삶인데 그거? 부자야? 여유가 있는 삶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번 그쵸.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꿈이 디자이너였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실력도 쌓으면서 현재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이유는 제가 하는 디자인 분야가 너무 힘들고 제 목표까지는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꿈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만큼 했다는 생각 말이죠. 이제는 정말 그만 놔줘야 할 듯해요. 곧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분야로 이직을 할 예정인데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진짜 할 줄 아는 건 디자인뿐인데 말이죠.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걸 직업으로 돈을 벌기는 힘든가요?
돈은 여러분 원래 벌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돈은 원래 벌기 힘들어요. 네. 쉽게 벌리지 않아 절대. 좋아하는 걸 하건 어.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건 돈 버는 건 너무 힘들어. 이게 아무리 좋아하는 거여도 먹고 사는 맞아. 거 생계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 절대 즐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을 잘해야 되거든. 정말 구분을 잘해야 돼. 내가 이거 정말 잘하고 있나? 왜냐면 잘하면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잘하는 능력자들은 돈을 잘 벌어. 내가 하기 싫은 분야여도 그 일을 잘하잖아? 그럼 돈을 잘 벌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잘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데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다? 회사에 들어가세요.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디자인을 하면 나 이분 돈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직도 나는 이분이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야로 이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보통 이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상황에 마음이 안 들면 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더 좋은 환경으로 이직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안 했던 분야로 이직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좀 의아했어요. 보통 회사에서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돈, 세 번째 일.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마음에 들면 아주 좋은 직장이다. 아주 좋은 직장이다. 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뭐가 싫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를 한번 보고 그거보다 더 나은 직장을 먼저 찾고 거기서 먼저 노력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할 만큼 하면 미련도 안 생겨요. 지금 이분은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제 놔줘야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지금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할 만큼 안 하신 거예요. 왜냐면 정말 내가 질릴 때까지 나 모든 걸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본인의 마음에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난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시작하려면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지속하려면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정말 잘 구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이거는 타인의 평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근데 또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어느 환경에 집어 던져놔도 살아남는다. 맞아. 본인이 지금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사람을 모르니까.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분야로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몸이 던져졌다면 저는 분명히 해낼 거라고 믿어요. 이게 결국엔 당신은 또 버틴다. 그리고 디자인의 경험이 절대 허튼 경험이 아닐 거예요. 맞아.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느 분야로 가든지 간에 디자이너는 내가 요즘 제일 부러워. 신의 손, 금손. 그래서 어떤 영역으로 가시든지 간에 그 디자인을 했던 그 경력이 엄청 플러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 할 줄 아는 게 디자인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분명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알 거예요. 맞아. 뭐야, 나 디자인 말고 이것도 잘했어? 이러면서. 맞아. 내가 계속 나를 새로운 환경에 내던져야 맞아. 나의 새로운 능력들을 계속 발견해. 새로운 환경이 확 열릴 거니까 응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팅! 저는 올해 1월 저의 숨겨왔던 꿈을 이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작곡가. 예전부터 음악에 관심은 많았지만 저 스스로 내가 음악에 재능이 있겠어? 하면서 도전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여전히 음악을 해보고 싶었고 나중에 정말 후회하겠다는 생각에 과감히 올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타 조금 칠 줄 아는 것 빼고는 음악적 지식이 전혀 없었고 내 나이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만 모든 걸 부딪혀보고 전혀 내 길이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작곡 장비,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강의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올해 코로나가 제 앞길을 막았습니다. 작곡을 배우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해줄 알바를 못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알바를 구하려고 지원해 보았지만 연락도 안 오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면접을 보러 가도 경쟁률이 워낙 센 탓인지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장비를 가지고 독학을 시작했고 혼자 곡을 꾸역꾸역 만들며 유튜브에 업로드 해보았지만 뭔가 제대로 되는 느낌은 없고 시간만 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변 친구들 취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저만 뒤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나도 전공을 살려 취업에 집중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늦기 전에 저의 꿈에 도전해야 할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취업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인생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게 꿈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가장 많이 왔어. 진짜 제일 어렵지.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현실을 딱 선택을 하면 음. 꿈은 포기하게 되는 걸까? 나는 어떻다고 생각해? 둘 다 중요해. 꿈과 현실이 두 개 다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난 둘 다 놓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은 조금 돌아가는 길이어도 언젠가 꿈으로 갈 수 있다면 난 그 길도 꿈으로 향하는 길 같아. 그래서 지금 현실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지금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생계는 나는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본인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내가 어디서 본 게 있는데 꿈은 동사로 꿔야 된대. 명사가 아니라. 나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꿈이 뭐야? 그러면 그치. 연예인, 대통령, 의사, 판사 이렇게 명사로 꾸는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맞아. 동사로 만들어서 꿔야 한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나는 꿈을 동사로 만들면 현실을 선택하더라도 본인의 꿈까지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당장은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야 돼. 꿈과 전혀 달라. 하지만 이분 작곡을 하시는 분이니까 직장에 다니지만 나는 일주일에 한 곡씩 혹은 한 달에 한 곡씩 음악을 만드는 그치. 작곡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현실과 꿈을 다 가져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가는 삶이 될 수 이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들더라고. 내가 맨날 대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종종 가면은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꿈을 사실은 아나운서로 꿨을 때랑 그때 내가 이제 너무 자괴감이 큰 거야. 내 꿈을 아나운서로 꿔서 갔어?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나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지 다시 생각했어. 그래서 내 꿈을 내가 진짜 한 문장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명사가 아닌 동사로.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어떤 말이나 글,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불씨를 일으킬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치. 이게 딱 내 꿈이 된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프리젠터 하고 있잖아. 이것도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동기부여 시키는 거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작가가 되면 글로 할 수 있고 내가 PD가 되면 영상으로 할 수 있고 내 꿈이 아나운서 하나에서 정말 넓어지는 거야. 그치. 맞아. 그 좀 꿈을 동사로 만들어서 하면 전 두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사연 이야기를 해보자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말 작곡을 일로 하고 싶다고 한다면 노력을 더 쏟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본인이 그러니까 올 한 해 과감히 올해 도전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1년을 채 올해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뭔가 그만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맞아. 안타까운 거야. 조금만 더 해보지 하면서 그래서 냉정하게 좀 노력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걸로 돈을 벌겠다면. 맞아. 그리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거든요. 그치. 지금 계속 내가 꾸역꾸역 하는데 너무 부족해 보여. 그 부족함을 견디고 나아가야 돼. 맞아. 더 나아진 나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그 과정이 좀 두려움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 맞아. 1년이 마음을 먹었으면 1년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이걸 했었으면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을 다시 정말 이 작곡을 일로 하고 싶다면 다잡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연기를 배운 적이 있었어. 그래, 너 연기 지금 왜 안 배우세요? 지금 나와요. 내가 왜 배우지 않는가. 학원을 이제 그때 당시에 소속사가 등록을 시켜줘서 다녔어.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학원을 다니면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나 연기 안 해 라고 느꼈거든. 왜냐면 거기 가면 나이가 진짜 많으신 분부터 아이를 키우고 주부의 삶을 사시는 분, 그 진짜 어린 학생, 입시생,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연기 수업을 하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 죽었다 생각하고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본을 한 장 숙제가 오면 거기에 빼곡히 막 분석을 하고 막 열정을 미칠 듯이 쏟는 사람들인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당시에 또 일하고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큼 노력을 쏟지 못했어. 근데 스터디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에너지,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들이 사는 삶 들어보면 막 아이를 키우고 막 케어하고 와서 공부하고 정말 아르바이트 하다가 배우가 하고 싶어서 병행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아 과연 내가 하다가 잘 되면 하고 뭐 아니면 아닌 그치. 거지라는 마음으로 해도 될까? 누군가에 저렇게 전부를 쏟을 수 있는 맞아. 일인데 이렇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나 이 일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딱히 내가 연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막 그 일에 사랑하거나 빠진 게 아니어서 아 내가 감히 이거는 이렇게 시작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더 이제 허우적대기 전에 그냥 여기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느낀 거지. 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단호하게 필요해요. 뭔가 맞아. 주변에 진짜 성공한 작곡가들을 보세요. 이렇게 뭐 작곡 공부를 돈을 쏟아서 했건 혼자 연습을 했건 출발점이 좀 달라도 누가 더 얼마나 맞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어. 쏟아 부었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맞아, 만드는데 정말 냉정하게 이렇게 하면 음. 본인이 원하는 작곡가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막 내로라 하는 작곡가들이 어떻게 이룬 삶인데 맞아.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타이밍. 내가 정말 뭐에 미칠 수 있는지. 맞아. 시간 아깝다는 생각 안 들고 아 이거 잘하는 진짜 이거 좀 별론데? 라는 생각 그런 생각 안 들 만큼 나를 미치게 하는 일이 맞아. 뭔지를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 조금 넘은 남자입니다. 전 20살 때부터 코미디언의 꿈을 꾸었다가 코미디언의 꿈을 이루지 못해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후 조용히 일만 했죠. 그때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원했었습니다. 서울에서 코미디를 했을 때는 한 달에 정말 많으면 100만 원, 보통 30에서 40만 원으로 10년을 생활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떻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고향에서 일을 하고 얼마 안 돼 이게 사는 게 맞나? 정말 삶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때 저와 같이 코미디언의 꿈을 꾸던 친구들은 유튜브로 전향을 해서 지금은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돈도 코미디 했을 때보다 많이 벌고요. 그래서 결국 전 어차피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내가 하고픈 걸 하면서 돈 벌어보자. 유튜브로 전향을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돈을 벌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을 때보단 삶에 의욕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하지 못한 제 미래 그리고 확실치 않는 앞이 좀 두렵긴 하지만요.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겠지,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겠지 라는 희망 하나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누님이신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루지 못다 한들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남이춘 누님도 아나운서였다가 프리로 전향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어. 아 정말 나는 회사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와 안 맞는구나. 약간 이런 걸 느꼈는데 물론 이제 내가 무용을 하다가 이제 아나운서의 길로 들어갔으니까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거에 대한 나는 그런 희열은 좀 있거든. 상황은 힘들어도 뭔가 그거를 막 버티는 거야. 버텨서 해내는 거에 막 엄청 성취감을 느껴. 오기. 오기인 거지. 비록 힘들지만 두고 봐라 약간 이런. 내가 이기고 만다. 약간 이런 느낌.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나한테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맞아, 근데 그래서 나는 진작에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프리로 전향했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나오게 됐을 때 행복했어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플러스가 아니니까 어. 다양한 감정이 있잖아. 맞아. 그러면 그 다양한 감정에서 내가 어떤 감정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야. 아 그러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지우고 그냥 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도 행복한 삶을 사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그치. 근데 너는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이 감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거야. 난 이제 어.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막 이런 거에. 가야지 막 이러면서. 그니까. 그런 거. 그래서 나는 그 다양한 감정 중에서 너가 또 너만의 행복을 찾아서 그 감정에 또 좀 집중했던 것 같아. 그치. 이분은 어쨌든 열심히 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일단 되게 잘 살고 계신 것 그니까. 같아요. 뭐 막 두렵지만 희망도 있고 뭐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자신을 또 나는. 믿는 마음도 있고 선택도 했고 잘못해도 괜찮대. 약간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완전 최고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30살이 조금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누님 맞아? 누님 맞나요? 누님. 저희가 누님 맞나요? 눈이 맞을 거야. 동갑일 수도 있잖아. 근데 비슷해요. 열심히 산다고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음. 회사에서 내가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는 본사가 아니었어. 그 청주에서 발령이 이제 거기가 티오가 나서 거기에 갔는데 되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나는 결국에 본사로 가고 싶고 서울에서 일을 하고 싶어. 왜냐면 내 집이 여기니까. 나는 타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서울에는 누가 알까? 막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어. 그치. 되게 멀리 있었던 정말 가까이에서 몇 번 얘기해보지 않았던 임원분이었는데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 얘기 해주시는 거야. 다 알고 있었다고. 거기서 그 고생한 거 다 알고 있었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눈물이 막 또르르 막 이제 날 것 같은 거지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본인한테 힘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26살 남자입니다. 올해 졸업하고 취준생이라고 불리기도 아까운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고 싶었는데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 무산되고 그저 한량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격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취업은 해야겠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 의욕도 안 생기고 동기부여 또한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몸이 도저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엄청나게 놀고 싶지만 집안 눈치가 보입니다.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가 있으셨다면 이겨냈던 경험들과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가 있기는 하지. 뭔가 살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 그치. 너 그런 적 있어? 근데 내가 보는 자영은 항상 바빠. 그리고 항상 뭐를 꽁냥꽁냥 만들어. 열심히 뭔가 하고 있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난 정말 자주 와. 아 진짜? 나는- 이거야 번아웃 상태 같은데. 나는 이런 거야. 약간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해 너무. 어. 좋아해서 막 열심히 해. 막 너무 즐겁다, 뿌듯하다. 근데 이게 한 달 되잖아? 몸이 너무 힘들어. 좋아하니까로 대답이 안 되는 그 순간이 와.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내가 나를 이렇게 갈아가면서 살고 있지? 정말 나의 영혼을 갈아가면서 왜 이렇게 살까? 이 질문이 항상 와. 근데 그때가 번아웃이야. 이 질문에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의욕이 안 생겨. 정말 꾸역꾸역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나랑 친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해줬어. 너는 그 상태가 몸이 너에게 보내는 신호다. 좀 쉬라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정신적으로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쉬어봐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막 미치겠네 왜 그러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놨어. 놓고 좀 쉬었거든.
훨씬 괜찮아지는 거야. 음. 그래서 나는 이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정말 쉴 만큼 쉬잖아? 너무 일이 하고 싶어. 그치. 내가 봤을 때 그냥 확 놓고 그냥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 음. 그럴 때까지 한번 본인을 한번 놓아주는 타이밍이 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어. 필요하겠다. 음. 내가 내 자신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뭐 일을 시작하려고도 그치. 안 한다면 나를 벼랑 끝으로 한번 몰아보는 거지. 그치. 나를 어. 진짜 딱 떨어지면 끝날 환경까지 내가 내 자신을 막 몰아붙여보는 맞아, 거야. 맞아. 이것도 방법이네요, 진짜로. 지금 본인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삶을 너무나 편안하게 살아가고 그치.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 나는 이런 기분이 언제 들었냐면 딱 회사에서 나왔어. 쌩으로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 4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쉬는 맞아, 게 맞아. 너무 좋은데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음. 연락이 와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약간 진짜 그냥 나 쉬고 싶어. 근데 돈이 안 벌리잖아. 우리는 생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이제 마냥 놀 수가 없는 그치. 거야. 근데 진짜 그냥 뭐 6개월 정해놓고 논 건 아니었는데 6개월이 마지막이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6개월 동안 나를 벼랑 끝으로 몬 거지. 그리고 이제 7개월 차 됐을 때 이거 진짜 못 살아지겠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뭔가를 그래도 일을 해야지 하던 일을 좀 해볼까 막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지내잖아요. 뭔가 조금 냉정하게 또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만약에 쭉 사시면 이제 진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에 도달했을 때 본인이 진짜 죽어라 일을 해야 되는 근데 그런 일이 나는 지금 이분 좀 불쌍해. 왜? 왜냐면 마음 한켠으로는 엄청나게 놀고 싶지만 집안 눈치가 보인다고 해서 난 이분이 정말 제대로 놀아봤을까? 이런 생각 좀 드는 거야. 왜냐면 진짜 노는 것도 공부거든요. 그래. 잘 놀아봐야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해봐야 내 안에 어떤 막 콘텐츠들도 쌓이고 인사이트도 쌓이고 하는데 너무 눈치만 보면서 제대로 뭐 하나 해보지 못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은 느낌? 그래. 그러니까 졸업은 한 거 보면 해야 될 거는 또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러네. 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오히려 뭔가 아무것도 못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뭔가 하나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건 어때? 대단한 도전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계속 놀면서 뭔가 왜 소소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들 있잖아. 매일매일 푸시업 10개. 그치. 그냥 딱 10개만 해. 매일매일. 그러면 어쨌거나 시간이 조금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내 신체가 변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 뭔가 건강이 달라지거나 뭐 약간 이런 거. 내가 봤을 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루틴? 소소하게 성취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뭔가. 아침에 뭔가 내가 나의 아침을 잘 차려 먹어서 그래. 그걸 매일 아침 내가 사진을 찍어보겠다. 그래. 예를 들어 이런 루틴. 뭐 이런 진짜. 되게 소소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어떤 루틴을 만들어서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이것도 되게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게다가 그것도 나중에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게 콘텐츠가 돼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한다든지 그래. 아니면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그걸로 또 자기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의욕이 또 생기지 않을까 맞아. 생각이 듭니다. 네, 수상한 상담소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리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취업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인생의 갈림길에서의 고민을 함께 나눈 것 같아서 아무래도 네, 구독자분들이나 팬분들이 연령대가 딱 지금 이제 고민 취업을 많이 할 때. 준비하는 맞아. 분들이 많아서 이런 사연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조금 더 깊이 있었던 것 같고 나는 이제 항상 대학생들을 보면 이제 취준생이나 그때 이제 친구들을 보면 내 그때가 너무 생각나는 거야.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때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막 괜찮아, 잘하고 있어, 막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커서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조정래 작가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최선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최선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 그러면 내가 알아. 내가 만약에 면접에서 떨어지고 왔어. 근데 막 너무 짜증이 나고 막 슬퍼. 근데 난 알아.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면접에서 떨어지고 왔어.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했잖아? 아, 거긴 내 자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스스로한테 정말 그래 자영아 넌 정말 최선을 다했어. 넌 할 만큼 했어. 근데 안 돼? 거긴 네 자리가 아닌 거야. 괜찮아. 라고 스스로 말해줄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수상한 상담소 다음 주는요 저희가 스트리밍으로 라이브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고민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으로 꾸릴 겁니다. 그때 좀 그런 꿀팁들을 많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 현장에 되게 경험이 많은 친구니까 많이 써먹으세요. 회사 생활 꿀팁 이런 것도. 맞아. 네, 라이브 때 또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춘튜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수상한 상담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